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같은 달보다 6.4%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뉴욕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서 정진상 김용 씨를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모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200시간 이상을 버텨 살아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점차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김포 골드라인 관제실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택과 자재 보관 창고 등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티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시스템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게만 고객 호출을 몰아줬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물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예상보다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6.2%를 웃도는 것입니다. 또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보다는 0.5% 올랐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의 예상치 0.4%를 웃도는 것이자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0.1%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 9.1% 올라 4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7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둔화세가 느려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6.5%보다 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최소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장 마감을 1시간여 남겨놓고 있는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 등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추가 소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 651억 원으로 계산된 대장동 배임 액수도 더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부당이득을 7,800억 원대로 보고 있어 이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 액수는 기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이라는 변수에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카드를 숨기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성남FC 사건 역시 함께 담길 거라는 관측도 여전히 유력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연루 혐의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2달여 만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빼 숨긴 혐의를 대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풀려난 뒤 측근 수사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 이 대표는 물론 곽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 수사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부원장을 찾아가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접견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회유 의혹이 번진 이튿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정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부원장을 접견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등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런 발언은 교도관의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정 의원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가다 보면 결국 다음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이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 흘려갖고 그것도 왜곡하고 각색해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흘려갖고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신청에 조건들을 만들려고 하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도 한 목소리로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이 언론의 접견 내용까지 진실과 달리 악의적으로 흘리는 건 진실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역시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건지 반문하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비리 공범을 접견한 만큼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등 정 의원의 접견 당시 발언은 향후 두 사람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당시 녹음 없이 교도관의 면담 요지 기록만을 남기는 특별 면회가 이뤄져 정 의원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검찰은 과거부터 제도 자체에 문제 제기가 있던 만큼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를 북측에 대신 건넬 때 이전 부지사의 권유와 요청이 있었다고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오늘 김 전 회장과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전날 민주당에 이어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보겠다며 압박했는데 야당은 시종일관 남탓만 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5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과 두려움을 고백하며 운을 뗀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가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두고 보겠다며 이 대표 방탄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 당시 있었던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논란 등을 조목조목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남탓만 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방어하느라 대책과 비전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라면 현재 국내 삶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따라서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할지 그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의당 역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참회록부터 먼저 쓰라고 가세했습니다.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에서부터 상대당을 직격하며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쟁점 현안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쟁만 반복되다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엄민주입니다.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3+3 정책협의체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인들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앗아간 강진의 아픔 여전하지만 새로운 희망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소녀는 이재민 텐트촌에서 생활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고 잔해 밑에서 구조된 또 다른 소녀는 붕대를 칭칭 감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는데요. 임성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오스마니에주에 있는 이재민 텐트촌입니다. 놀이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곳인데 텐트 380여 개 동이 설치됐습니다. 취재진이 이재민을 만나보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두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17살 소녀 쉐이파. 지진 당시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주어진 건 좁은 방 한 칸뿐입니다. 화장실 한번 가기도 벅찬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탓하기보단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Hemen uyuyorduk zaten. Hemen sallanınca dışarıya kaçtık. Hemen tek eksenlere falan bindik. Hemen aceleyle çıktık. Yoksa bina belki üstümüze bile yıkılabilirdi. Her şeyi veriyorlar, yardım ediyorlardı. Geceleri biraz sadece soğuk. 평소 홈스쿨링을 받으며 품어온 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ğitim görüyordum. Evet, evde görüyordum ben ders zaten. Avukat olmayı düşünüyorum. Evet. Evet, isterim. Evet.
잔해에서 구조된 생존자들이 생사를 오가며 치료받는 병원에서도 작게나마 희망은 피어오릅니다. 건물 잔해에 깔리며 머리와 팔다리를 크게 다친 17살 소녀에게 지진 당일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입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았고 거동도 불편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의식을 회복해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점. 아버지도 딸의 첫 수술이 잘 마무리돼 감사할 따름입니다. 삶의 터전을 통째로 앗아간 강진. 절망 속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은 삶의 의지를 새싹처럼 피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사망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튀르키예에서 사망자가 3만 5,4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서북부의 반군 점령 지역에서는 4천 명가량이 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두 나라의 사망자 수는 3만 9천여 명으로 2003년 이란 대지진 때 사망자 3만 1,000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튀르키예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구호물품 추가 지원과 앞으로의 구호와 재건 사업 준비를 위한 구호대 이진 파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두 번의 강진은 3만 명 넘는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21세기 들어 6번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강진이 7,000km 넘게 떨어진 우리나라의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준 거로 확인됐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갑자기 발생한 강력한 진동에 건물이 맥없이 무너집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두 번의 강력한 지진에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7,400km 떨어진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 지하수 관측정은 이곳 대전을 포함해서 총 11곳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문경과 강릉 두 곳의 관측정에서 튀르키예 강진에 의한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특히 문경 관측정에서는 규모 7.8 지진에 의해 지하수 수위가 7cm 오르고 규모 7.5 지진에는 3cm 수위가 내렸습니다. 반대로 강릉 관측정에서는 규모 7.8 본진 후 수위가 3cm 올라갔습니다. 원인은 지진파로 인해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이 발생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한 겁니다. 지하수 관정이 있는 대수층을 통과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수층 주변의 암석이 압축 팽창, 압력을 변화를 받고 결국 대수층의 압력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투수성 변화는 지하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제주도의 지하수 수위가 무려 1m 정도 내려온 적이 있으며 경주 지진에는 영동 지역 지하수가 7cm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튀르키예 지진과 규모가 같았던 2021년 뉴질랜드 지진 때도 문경 관측정의 수위가 2.3cm 올라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하수가 외부로 빠져나갔거나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수량 변화는 결국 수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출된 어떤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퍼져갈지에 대한 그런 상태로만 저희가 항상 이제 봐왔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위에 지진과 어떤 뭐 화산 활동 이런 거하고도 저희가 연관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가지고서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동안 국내에서 지하수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측 결과로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도 국내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확인된 만큼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장 등의 위치 선정 때 지진과 지하수를 연계한 안정성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어젯밤 김포 골드라인 관제실에서 불이 나면서 열차 운행이 최대 2시간가량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창고와 전북 익산 주택 창고 등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 양촌에서 김포공항을 오가는 김포 골드라인의 차량 기식. 어젯밤 10시 20분쯤 기지 안 관제실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0여 분 만에 불을 끄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행하고 있던 열차 12대는 곧바로 근처역의 승객을 모두 하차시킨 뒤 운행을 일제히 멈췄습니다. 이곳 구례역에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최대 2시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되면서 늦은 밤 귀갓길에 오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이제 뭐 택시라든지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영사 측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승객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리 관제실에 있는 UPS실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즉 화재가 발생한 거죠. 원인을 파악 중인데 아직은 이제 자재 보관 창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먹빛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직후 한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와 컨테이너 한 동씩 27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은 연기가 빠져나오도록 지붕을 허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전북 익산 왕궁면에 있는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근처에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서 불티가 옮겨 붙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시흥시 포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건조한 날씨에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순창군 쌍치면 야산에서 60대 A씨가 나무에 깔렸습니다.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티맵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를 해야 하는 일반 호출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산하에서 개발도상국과의 각종 협력 사업을 도맡은 곳이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인데요. 앞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전 상임이사가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외부 출신 임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는 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며 보건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코리아에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빈곤 퇴치와 관련된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아주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교량 역할. 당시 표면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도한 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그러나 사업의 핵심엔 국정농단의 주범 최소원 씨가 실소유한 미르 재단이 있었습니다. 또 최 씨가 코이카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권력에 휘둘리기 쉬운 코이카의 구조적 한계가 함께 부각됐습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데다 정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외부의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코이카는 혁신위원회를 꾸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지만 혁신위가 발표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 선임은 지난달에야 마무리됐는데 그마저도 한 명뿐이라 의결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혁신위 간사를 맡았던 상임이사 송모 씨는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송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사로 활동했던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른바 낙하산으로 분류되던 인물. 또 송 씨의 비리 의혹과 함께 송 씨가 추진하던 코이카 혁신 역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불안, 우려의 시각을 좀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좀 더 확대도 하고 그리고 역할이나 수적으로나 보완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해 코이카가 주무르는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인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 공개 등이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해 강제 징집을 하면서 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한국에도 여럿 입국했는데 난민 심사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일부에 대해서 법원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 모포를 깔고 잠을 잡니다. 빨래는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해결합니다. 하루 한 번 제공되는 남는 기내식과 빵, 음료수로 끼니를 때웁니다. 지난해 9월 말 강제 징집령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 남성 3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입니다. 법원은 넉 달 반 만에 이 가운데 2명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비난받는 침략 전쟁에서 그 전쟁에 반대하고자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은 3명이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적어도 2사람은 난민 인정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만 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승소한 2명의 경우 각각 반정부 시위 참여 전력이 있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서 난민 자격을 따져볼 만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송을 도와온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애초 심사 거부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난민 심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인데 고작 일주일 만에 명백하게 난민이 아니라고 단정지은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 난민 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즉시 입국을 허가하라. 이번 판결로 2 러시아인은 이번 주 안에 공항을 떠나 심사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은 항소의 상급심에서 다투는 동안 공항 생활을 이어가거나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와 앞서 2차례 진행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추가 수사 절차나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했을 때 필요성이 크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디 도망간다고 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뭐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되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김용 씨에 대한 회유 의혹을 반박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면회 기록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막음과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라며 배후에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을 거로 의심된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 전체 접견한 거에 부분만을 뽑아갖고 한 두세 군데 뽑아갖고 정성호가 마치 무슨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 저희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 마치 거기에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 뭐 범죄에 대한 소명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감 중인 대장동 일당을 찾아가 증거인멸과 다름없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점이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는 점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불러올 파장의 크기를 직감한 이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투어 보겠다며 공소 유지 인력도 늘리고 관련 보완 수사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등 다른 50억 클럽 인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인데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무죄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은 분주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바로 다음 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은 4차장, 반부패 3부장과 함께 공소유지 대책과 남은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를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선 정영학 녹취록 내용 등의 증거 능력과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인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인데 검찰은 재판 대응과 함께 추가 수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 광모 씨는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 신분임을 언급하며 재판 결과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방대하고 치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자금 추적팀도 구성했지만 그동안 로비 의혹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밀려 뒷전이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대장동 개발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로비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점이 딱 들어맞진 않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적용된 건 대장동 수사 이후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인데 돈이 흘러 들어간 거로 의심되는 시기는 이보다 훨씬 이전으로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대화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2020년 3월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자끼리의 거래 과정을 같이 보고 있다며 자금 추적 등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 수사란 비판을 피하고자 끼워 맞추기식 대응을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50억 클럽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점 역시 향후 수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발생 9일째에도 잔해 속에서 200시간 이상을 버텨 살아나오는 등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튀르키예 하타이 건물 붕괴 현장에서 잔해 속에 갇혀 204시간을 버틴 남녀가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됐습니다. 또 안타키아의 아파트 건물 잔해에서도 에미네 아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20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AP통신 등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10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선 구조 작업이 종료됐고 안타키아에선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리아 서북부 반군 장악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민간 구조대 하얀헬멧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의 생존자 구조 활동을 조만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두 나라가 튀르키예에 구조대를 보내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도 힘든 세상,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를 뒤지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구조대원들입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인 7일 곧바로 달려와 지금까지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색 구조대원과 의사, 탐지견 등 모두 87명이 파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전쟁 이전부터 친러시아 행보를 이어오는 튀르키예가 탐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란 생각입니다. Співчуваємо сім'ям загиблих і тих, хто постраждав. І Україна разом з Туреччиною однозначно в ці хвилини, в ці часи, в ці дні. Тому ми тут.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구호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조대 일진 100여 명에 이어 추가로 200명을 두 나라에 급파했습니다. 러시아 구조대는 지난 13일 지진 발생 160시간 만에 극적으로 한 남성을 구조하는 등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Надежда пока есть, с учетом, что погода благоприятная, заморозков нет. 튀르키예 당국은 상황을 고려해 이들 두 나라 구조대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한쪽에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선 치열한 대공세를 예고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대지진으로 전기는커녕 물도 쓰기 어려운 튀르키예 피해 지역을 위해서 전국에서 구호 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물품 가운데 많이 더러워진 옷이나 오래된 가전제품과 같이 버려야 할 물건들도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국제 물류업체입니다. 마당에 구호 물품이 담긴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출발한 대형 트레일러들이 택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곳 물류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서 항공 운송이 유리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튀르키예로 보내는 구호 물품을 취합해 현지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현지가 겨울인 만큼 외투나 핫팩과 같은 방한용품을 비롯해서 기저귀 등 영유아 용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상자로 포장되지 않은 물건들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 묻은 옷이나 낡은 모자, 또 짝을 잃어버린 여름 신발도 눈에 띕니다. 주로 개인이 구호 물품이라고 보낸 건데 사실상 버린 물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부터 썼는지 알기 어려운 낡은 온풍기에 제대로 씻지도 않은 전기 주전자까지 튀르키예인 자원봉사자들이 보낼 수 없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단 한국 분들은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가끔은 현지에 있는 피해자들이 못 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분리를 가끔 해야 되고. 현재까지 튀르키예 현지로 보낸 구호 물품은 40톤 정도로 이번 주에만 100톤 넘게 더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쌓여가는 폐기물에 업체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톤에서 20톤가량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슨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이나 속옷들은 들어오면 참 어려움이 많아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측은 현지 위생 상황이 좋지 않고 세척이 어려운 만큼 중고 물품을 보내는 건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정부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튀르키예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구호 물품 추가 지원과 구호대 이진 파견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첫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후보들은 최근 불거진 탄핵 발언 공방과 당정 일치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를 북측에 대신 건넬 때 이 전 부지사의 권유와 요청이 있었다고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했는데요.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오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안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과 통신, 공공요금 등 각종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서민들을 위한 안정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데요. 또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전남 곡성에 방치된 땅에 민간 자본의 투자로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과 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기회라며 조속한 시설 허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곡성의 한 야산자락에 자리 잡은 대규모 공동묘지입니다. 대부분 무연고 묘지로 50만 평 부지에 묘지 6천여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개발이 힘들어 방치된 공동묘지 터를 포함해 일대 농경지와 평야에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안 맞아서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100% 찬성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축구장 160개 크기로 3천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까지 리조트와 워터파크, 조정연습장, 경정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곡성구는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신규 일자리만 800개 이상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담수시설도 설치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과 산불 진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35만 톤 정도 가두는 물에서 거기서 채취해서 산불을 더 끌 수도 있고 갈수기에는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그것을 방류할 수도 있고 상당한 지금 기대를 갖고 빨리 허가가 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포츠 관광시설 가운데 핵심 시설은 경정장. 경정 문화가 발달한 일본처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고 지방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경정장이 저희 곡성에 유치하게 되면 기존의 지방 세수보다 2배 정도 이렇게 지방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또 아이템이 됐고요. 곡성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그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민간업체는 경정장 운영을 위해 사행성 방지 대책과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설명회를 열어 주민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주시행 허가만 받으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업체 측은 경정장이 완공되는 3년 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경정 매출 총량 조정 논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곡성군의 지역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조금 더 좀 대승적인 차원으로 문체부에서 좀 신중하게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릴 기회라며 조속한 투자 진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칫 부실하기 쉬운 공공기관을 독려하기 위한 곳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주택도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경제과학진흥원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와 책임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입니다. 책임계약은 각 기관과 도지사가 합의를 통해 목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1년 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우선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제도적 기회 제공을 위해 660억 원어치의 채권 소각을 추진합니다. 제도전 희망 특례 보증 등 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재기 지원 확대, 둘째는 대환자금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확보를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 공급과 어르신 안전주택 사업을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공공주택을 최대한 빠르고 품질 좋게 만들어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회 수도 달성을 위해서 기회충전소라든가 기회발전소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예술대학생 기회터전 마련 등에 주력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기업 투자 활성화, 소부장 기업 지원 등에 나섭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책임을 다할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적에는 우리 기관장들께서도 책임지다는 각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공기관 책임 계약의 성과가 주민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거식증 환자의 사망 위험률은 일반 인구보다 6배나 높지만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아 주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마른 몸매가 되고 싶어 2년 전 다이어트를 시작한 23살 A씨. 언젠가부터 음식을 보면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고 결국 심각할 정도로 먹는 걸 거부하는 거식증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172cm인데 한때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초콜릿은 당이잖아요. 다 살로 붙을 것 같고 다 뱃살로 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막 2kg씩 찔 것 같고 그런 무서움에 먹고 울었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거식증 환자는 2,200여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거식증을 옹호하는 이른바 프로아나까지 생기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신질환 가운데 사망에 이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식증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거식증은 환자 스스로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다며 어떤 질환보다도 주변의 도움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씨도 회원 3만여 명이 모인 거식증 환자 카페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를 만나 조금씩 먹는 양을 늘려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식증 극복기를 SNS를 통해 접하는 건 역시 동기부여에 큰 힘이 됐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남성분이 계신데 말을 못했대요. 무월경이라고. 근데 이제 그분도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니까 이제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해 음식을 거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음식을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거나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등 아픈 과거가 거식증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인들도 생활 습관에 대해 쉽게 충고하려 들지 말고 환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지켜봐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우선은 좀 도와주는 첫 번째 지름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함부로 자가 진단을 내리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은 모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 로즈먼 미시간 주립대 캠퍼스 경찰서 부서장은 사망자 3명과 부상자 5명 모두 재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43살 흑인으로 이 대학 직원이나 학생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야구 가족이자 키움과 LG의 투타 에이스인 이정후와 고우석이 WBC를 앞두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두 선수를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은 소속팀 훈련을 마무리하고 WBC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마련된 키움 전지훈련장입니다. 타격폼을 간결하게 바꾼 이정후가 훈련에 매진합니다. 미국 진출을 선언한 이정후를 향해 현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 좀 잘 보이는 데 계셔가지고 다 보이고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그분들한테 저의 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또 팀 그리고 저를 위한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즌 준비 열심히 하자 이런. 차로 10분 거리인 LG 훈련장. 이정후의 매제로 바람의 가족이 된 고우석이 마지막 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집중하느라 뭐 연락은 뭐 몇 번 주고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훈련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원래 친구처럼 지냈을 때부터 연락 자주 하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서 만날 거고 해가지고. LG 수호신 고우석은 WBC에서 도쿄올림픽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구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좋은 성적을 내서 그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하는 좋은 성적 내서 부상 없이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야구가 시작되는데 야구가 시작되기 전 또 저희 대표팀이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김하성과 에드먼을 제외한 WBC 대표팀 28명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애리조나 투싼에 모여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배구 선두 대한항공이 KB 손해보험을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나며 2위 현대캐피탈과 승점차를 벌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홈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링컨과 정지석이 42점을 합작해 3대1로 이겼는데요. 여자부 1위 현대건설은 도로공사의 덜미가 잡혀 3연패에 빠졌습니다. 프로농구 SK가 가드 김선영을 앞세운 빠른 농구로 KT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SK는 잠실 학생체육관 홈경기에서 김선영이 16점을, 오재현이 22점을 몰아치면서 최준용의 부상 공백을 잘 메워 91대 82로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만큼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추위 속에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텐데요. 밤사이 동풍이 강해지면서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비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산간,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흐리기만 할 텐데요. 충남과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0.6도, 광주는 영하 0.4도 등 영하권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6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은 날이 반짝 온화해지는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